고향의 품으로 35년 만의 귀환과 새로운 행복. 1. 인천공항 낯선 고향의 첫걸음. 김영철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5년 전 20살의 나이에 캐나다 토론토로 떠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옆에 선 부인 정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5년 만이야. 그러게.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지. 영철은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둘러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토론토의 CN타워와 전혀 달랐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활기찬 공기는 낯설면서도 설렜다. 공항이 이렇게 컸던가. 가방 속에는 토론토 근교 미시소거의 2000 스퀘어피트 집을 매각해 얻은 150만 캐나다 달러 CAD를 한국 돈으로 환전한 15억 원이 든 통장이 있었다. 환율은 1CAD 1000원이었다. 리무진 버스 타자. 비행기 타느라 피곤하잖아. 영철이 혜진의 팔을 잡으며 탑승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다. 버스가 15,000원이에요? 기사의 말에 영철이 멈칫했다. 35년 전엔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혜진이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물가가 올랐지. 토론토보다 비싸네. 토론토에서 버스 요금은 3.25CAD 약 3,250원이었다. 15억 원이 있으니 큰 걱정은 없었다. 버스가 서울로 들어서자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와, 진짜 많이 변했다. 혜진도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아. 영철은 가슴이 뿌듯했다. 15억이면 강남 한복판도 살 수 있겠지. 2. 캐나다의 기억 토론토와 미시소거의 35년 영철과 혜진은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시작해 미시소거로 이사하며 35년을 살았다. 토론토의 켄싱턴 마켓에서 향신료 냄새를 맡으며 걷던 날들, 한인타운의 떡볶이 가게에서 친구들과 웃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미시소거의 2층 주택은 정원이 딸린 넓은 집으로 여름이면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그때는 매일 바빴지. 영철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혜진은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캐나다의 OHIP 공공의료보험은 세금으로 운영돼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전문의 예약은 36개월 걸렸다. 미국 친구들이 의료비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소연했지.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은 연간 15,000달러에서 25,000USD로 비쌌고 보험 없이 병원비는 수십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캐나다의 공공의료는 안정적이었다. 그래도 캐나다 병원 대기 시간은 짜증났어.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연금도 캐나다의 강점이었다. CPPCANADA 펜션 플랜은 35년 납부로 65세부터 월 1,300CAD 약 130만 원을 받았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비슷한 수준을 2001 500USD로 알려졌지만 영철 부부는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연금이 문제일 거야. 혜진이 걱정했다. 한국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강남 오피스텔 낯선 현실의 시작 임시로 예약한 강남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여기가 강남이구나. 관리실에서 키를 받으며 직원이 말했다. 월세 300만 원, 관리비 별도입니다. 영철은 속으로 계산했다. 300만 원은 약 3,000CAD. 토론토 근교에 3베드룸 렌탈이 1,500CAD보다 비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임시로 사는 거치고 비싸지 않아? 괜찮아. 집만 구하면 돼. 문을 열자 영철은 말문이 막혔다. 이게 30평이라고?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고 침실 하나와 작은 서재가 전부였다. 토론토의 집 거실만 했다. 토론토 같으면 이 돈으로 콘도 살 텐데. 혜진이 한숨 쉬었다. 창밖 소음도 심했다. 자동차 경적, 공사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도심이니까 어쩔 수 없지. 건물 1층 편의점에서 물 1,500원과 맥주 3,000원을 사며 놀랐다. 토론토의 편의점보다 비쌌다. 총 27,000원입니다. 영철이 캐나다 신용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말했다. 해외 카드는 안 되는데요. 현금 있으세요? 공항에서 바꾼 현금으로 계산하며 생각했다. 카드도 새로 만들어야겠네. 컵라면과 김밥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 먹으니 좋네. 혜진이 웃었다. 하지만 영철은 속으로 불안했다. 15억으로 정말 괜찮을까?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내일부터 집 보러 다니자. 4. 부동산의 현실. 강남의 꿈과 좌절. 부동산 사이트에서 강남 아파트가 20억대부터 보였다. 15억이면 좋은 집 고를 수 있어.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은 충격이었다. 강남 30평대는 30억부터예요. 15억으로는 25평 30년 된 아파트 정도예요. 인터넷 매물은 허위였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다. 진짜 매물은 28억부터예요. 영철은 당황했다. 인터넷엔 20억대도 많던데요. 그건 손님 끌려고 올린 허위예요. 새 곳을 보러 갔다. 28억짜리 30년 된 아파트는 벽지가 누렇고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렸다. 이게 28억이라고? 35억짜리 새 아파트는 예산 초과였다. 26억짜리 25평 아파트가 현실적이었지만 토론토 집 50평의 절반도 안 됐다. 너무 작지 않아? 혜진의 말에 영철도 동의했지만 강남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어려웠다. 35년 고생했는데 강남 아니면 의미 없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분당은 어때? 교통도 편리하고 토론토 근교 같지 않을까? 영철은 망설였다. 강남은 캐나다에서 꿈꿔온 성공의 상징이었다. 이민자로 살며 언젠가 고향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꿈을 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분당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당 부동산에서 34평 신축 아파트 13억을 봤다. 사진보다 깔끔했고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다. 토론토 집 절반 크기네. 혜진이 중얼거렸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이었다. 관리비는 월 30만 원. 토론토의 콘도비 600CAD, 약 60만 원보다 저렴했다. 취득세 3%, 3,900만 원화 중개 수수료로 총 14억 원이 들었다. 1억 남았네. 이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지. 계약서를 쓰며 영철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강남의 꿈은 멀어졌지만 새 시작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5. 한국 생활의 충격. 디지털과 비용의 벽입주 후 한국의 디지털화에 당황했다. 배달앱, 교통카드 충전,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뤄졌다. 토론토의 PRESTO 카드 충전은 단순했지만 한국 앱은 복잡했다. 이거 어떻게 주문해? 영철은 배달 앱에서 헤맸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다 실패했다.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젊은이가 친절히 도와줬다.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요. 의료보험은 큰 차이였다. 캐나다의 OHIP는 세금으로 운영돼 무료였지만 전문의 예약은 36개월 걸렸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은 연간 1만 5천 달러에서 2만 5천 USD로 비쌌고 보험 없이 병원비는 수십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검진 5만 원이 저렴하고 예약 없이 바로 진료 가능했다. 캐나다보다 훨씬 빠르네. 혜진이 병원에서 검진받고 돌아오며 말했다. 토론토 같으면 아직 대기 중일 거야. 연금은 문제였다. 캐나다의 CPP는 35년 납부로 월 1300 CAD 약 130만 원을 받았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비슷한 수준을 2001 500 USD로 알려졌지만 영철 부부는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월 20만 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연금 없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지? 6개월 후 집값이 13억에서 11억으로 떨어졌다. 6개월 만에 2억 손실이라니. 환율도 충격이었다. 귀국 당시 1CAD 1,000원이었지만 달러 강세로 1CAD 1,100원이 됐다. 토론토 집을 안 팔았으면. 토론토 집값은 170만 CAD를 넘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도 후회됐다. 생활비는 예상 외였다. 관리비 30만 원, 공과금, 식비로 월 200만 원이 나갔다. 토론토 생활비 2000 CAD와 비슷했다. 건강보험료, 지방세, 종합소득세 등 연 400만 원의 세금은 캐나다의 단순한 소득세 중심 체계와 달랐다. 1에선 1억도 5년 못 버텨. 카페 커피 6,000원, 식당 밥 2만 원, 외식 5만 10만 원은 토론토보다 비쌌다. 캐나다에서 커피는 3CAD였는데 6. 후회의 나날 캐나다로 돌아갈까? 영철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 35년 고생이 이건가? 강남의 꿈은 어그러졌고 분당 아파트는 토론토 집의 절반 크기였다. 집값 하락과 환율 변동은 재정적 압박을 더했다. 영주권 포기는 큰 실수로 느껴졌다. 캐나다로 돌아갈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면 비자부터 문제야. 관광비자로 3개월밖에 못 있어. 토론토 집값은 200만 CAD를 넘었고 재구입은 불가능했다. 영철은 밤새 잠을 못 이뤘다. 캐나다에서의 안정된 삶이 그리웠다.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함, OHIP의 무료 의료, CPP의 안정적인 연금. 하지만 미국 친구들의 이야기도 떠올랐다.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망할 뻔했어. 캐나다의 공공의료는 안정적이었지만 대기 시간이 길었다. 한국의 빠른 의료와 저렴한 비용은 매력적이었다. 어느 나라든 완벽하지 않아. 혜진이 위로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린 건강하고 집도 있고 아직 1억 있잖아. 영철은 한숨을 쉬었다. 맞아. 하지만 그때 집을 안 팔았더라면. 후회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캐나다에서의 선택, 귀국 결정, 강남에 대한 집착.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다. 7. 새로운 빛 한국에서의 발견 후회 속에서도 작은 빛이 보였다. 전통시장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를 먹으며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꼈다. 캐나다 한인마트에서도 이 맛은 못 냈지.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맞았다. 어디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왔어요. 고생 많으셨네.
잘 오셨어요. 그들의 따뜻함은 토론토의 한인 커뮤니티와 달랐지만 비슷한 정을 느끼게 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의 등산로도 발견했다. 아침마다 어르신들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가 캐나다보다 인정이 많아. 혜진은 요가 클래스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이웃들과 가까워졌다. 모국어로 대화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영철은 용돈 벌이를 찾았다. 토론토에서의 원어민 수준 영어 실력을 살려 영어 과외를 시작했다. 동네 학원에서 시급 5만 원, 주 3회 4시간씩 월 200만 원을 벌었다. 35년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학생들이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토플 점수가 올랐어요. 그 말은 영철에게 큰 보람이었다. 혜진은 다문화 가정 지원 봉사에 참여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토론토의 다문화 경험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보람 있어. 한 베트남 여성은 혜진 덕분에 한국어로 이력서를 썼다. 선생님 감사해요. 취업했어요. 8. 후회와 행복의 균형 1년 후 집값은 12억으로 소폭 회복됐다. 하지만 영철은 여전히 후회했다. 캐나다 집을 안 팔았더라면 2억은 더 벌었을 텐데.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 찾은 게 많잖아. 남은 1억 원은 예금 4% 금리과 펀드에 나눠 투자했다. 월 200만 원의 과외 수입과 봉사활동으로 생활은 안정됐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강남의 꿈, 영주권 포기, 환율 손실은 가슴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웃음, 이웃과의 대화, 봉사의 기쁨은 새로운 행복을 줬다. 영철은 캐나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 귀국은 쉽지 않았다. 후회도 많다. 하지만 고향의 정과 새로운 역할에서 행복을 찾았다. 혜진은 요가 클래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말했다. 캐나다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여기서 모국어로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게 더 소중해. 9. 끝맺음 후회와 행복의 공존 15억 원으로 시작한 한국 생활은 예상과 달랐다. 강남의 꿈은 어그러졌고 집값 하락과 환율 변동은 후회를 남겼다. 캐나다의 무료 의료와 안정적인 연금은 그리웠다. 하지만 한국의 빠른 의료, 전통시장의 따뜻함, 이웃과의 정은 새로운 뿌리를 내렸다. 등산로에서 혜진이 말했다. 여보, 후회도 있지만 잘 살고 있지? 영철은 미소 지었다. 응, 후회도 있지만 행복도 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35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후회와 행복이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였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영철과 혜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